부끄러워서 그렇지 사회적 교류에 대한 욕구는 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잘 못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타인이 나를 거부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거나 할 때 매끄럽게 잘 못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과민성을 보이게 됩니다. 미리부터 걱정하고 자꾸 곱씹고 이런 과민성을 보이고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대인관계나 사회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장애를 회피성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특성과 증상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타인한테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교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그렇지 사회적 교류에 대한 욕구는 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잘 못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불안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가 타인 눈에는 무관심하고 냉정하게 보이기도 하고, 친숙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거나 친밀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불안으로 인해서 대인관계를 회피를 하는데 이 사람이 긴장했다라는 게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역시 난 불청객이야, 역시 난 안 어울려, 이런 생각을 확신하면서 자기만의 인지적인 왜곡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앞에 사람이 좀 하품을 한다거나 약간 졸려하는 그런 눈치가 보인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예민하게 캐치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비판받거나 소외되어 마땅한 이유를 자기도 모르게 찾는다. 그 결과로 외로움, 고독감, 우울감을 느끼게 될 수 있어서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우울 증상이나 다른 불안 장애,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뭘까? 이게 왜 생길까? 불안이라는 것은 사람이 타고난 기질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포와 관련된 감정을 느끼는 곳의 신경세포 밀도가 높은 편이라든가 타고난 그러한 교감신경계의 기능이 우세한 편이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환경적인 원인으로는 양육 태도가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너무 까다로우니까 부모가 달래고 하다가 야단을 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키웠을 때, 예민하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가 엄마한테 내가 뭐 말을 못하겠네, 내가 이 얘기하면 엄마가 또 화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회피적인 애착을 형성을 하면서 혼자만의 세계로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어린 시절 따돌림, 괴롭힘 등을 당했을 경우에 좀 회피성 성격장애가 높은 확률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진단 기준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비판, 반대, 거절에 대한 공포 때문에 대인관계가 필요한 직업 활동을 회피한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주고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관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수치를 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친밀한 대인관계에서만 계속 관계를 맺고 그 이상 확장하지 않고 제한하고, 비판을 받고 거부당한 것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거나 새로운 대인관계의 상황을 회피하고 억제하거나, 그 다음에 스스로를 그러한 특성에 대해서 열등하다라고 바라보는 것, 당황하는 인상을 줄까봐 뭘 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행동 패턴, 생활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껍질을 뚫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랑 얘기를 하다가 찡그렸는데 이 사람 나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는 없을까? 스스로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를 해보고 자동적으로 이어가는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비틀어주는 것,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으로 도망치지 않도록 인지를 교정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 분들이 회피를 하는 이유는 수치심과 모욕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것입니다. 모욕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고자, 싫은 걸 피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나를 더 고독과 외로움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이 나를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만성적이고 더욱더 깊숙한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게 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일종의 완벽주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일을 완벽하게 잘하고 철저하게 하자. 그런 완벽주의를 좀 버려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타인의 속뜻을 짐작하려 하지 말자. 고맙다 라고 했는데 말투가 약간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사실은 불만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빠져들기 쉬운데 그러한 것들을 짐작하려 하지 않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환자의 사례이지만 많이 각색이 된 사례입니다.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이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최근에 악화된 우울감과 좀 죽고 싶다, 비관적으로 나 이번 생 망했다 이러면서 병원에 내원을 하셨
하셨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어머니와 그걸 방관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많으셨다고 해요. 근데 대학까지 겨우 이제 진학을 했는데 적응을 못하고 1학기 만에 휴학을 하셨고요. 복학 후에도 사실은 빈번하게 계속 결석하고 늦고 그다음에 이제 동기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이 혼자서만 학교를 다니시는 생활을 이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발표를 하거나 조별 과제를 할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뇌가 정지된 상태를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완전 회피하면서 학교에도 나가지 않고 이불 속에서 은둔해서 2개월까지 그렇게 있다가 그냥 자동적으로 휴학을 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서 오셨다고 합니다. 심리검사를 시행했는데요. 심리검사에서는 대표적인 심리검사 중에 투사검사인 로샤 검사라고 데칼코마니 같은 무늬 같은 거 보여주는 카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그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자극들이나 상황들이 왔을 때 그걸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더 위축되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들이 보이고 회피성인 방어 기제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제 통각 검사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 스토리 카드를 보여주고 얘기를 할 때 계속 뭔가 되게 위축되고 가라앉은 그런 이야기들, 뭔가 누구한테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프고 혼나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쪽으로 계속 스토리를 풀어나가시더라고요. 검사 중에 SCT라고 문장 완성 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어머니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해서 이 사람의 지금 생각과 인지가 건강한지 이렇게 보는 검사들이 있는데 나는 이미 망했다. 굉장히 멍청하다. 되게 실패했던 경험들에 대한 후회, 자책들로 가득했었고요. 그리고 또 좀 특징적이었던 것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대상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었어요.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대상을 만나고 싶다. 라든지 나의 아버지는 나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싫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심리검사를 요약해보자면은 이 환자분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매우 위축돼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양상으로 이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였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못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숨어버리고 자기가 무능력하고 나는 매력이 없고 열등해서 나는 혼자 살아야 돼 평생 숨어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어지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은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상담 치료를 통해서 환자가 충분히 그 치료자와의 관계에서라도 수용받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사회적 상황에서 관계를 쌓기 위한 노력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기술 훈련이라든지 역할극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주는 그런 말투나 톤 그리고 자기 관리에 대한 것들도 많은 훈련과 이런 상담 세션들이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부모가 충분히 수용해주고 받아들이면서 환자한테 성격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인지해서 지금 환자한테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지 어머니, 아버님 따로따로 이렇게 상담도 하고 가족으로서 같이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했던 케이스고요. 지금 이 환자분께서는 아직 그렇게 활발한 대인관계는 하진 못하지만 예전에 온라인에서 피상적인 한두 명의 그런 관계로서만 했는데 또 오프라인에서 한 두세 명 정도의 친구 관계도 하고 대학도 잘 졸업하셔가지고 계속 치료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